자, 주식콜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증시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9일입니다. 네. 오늘도 장이 올랐어요. 예, 오늘 좀 오르길래 오늘은 좀 물론 뭐 약간 하이닉스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잡아줬는데 어제와 조금 다른 거는 약간 어제보다 또 하락 종목은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약간 영상에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없잖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장이 폭락한다 그런 메시지보다는 시장의 힘 강도 자체는 일정 부분 배열이 바뀌게 되고 또 원형천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고점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든지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위험 경계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거는 이 신호 나오면 다시 꼴찌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뭐 장이 많이 올라서 싫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1월 초 7주 붙는 K증시인데 여전히 이제 1월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많이 오르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반짝 1이라고 했습니다만은 24년도 달러 기준으로의 어떤 가격 수익률은 한국이 25%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건 달러 베이스 기준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올해 지금 1월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5% 정도. 예, 그래서 뭐 사실 이게 1위가 진정한 1위가 아니죠. 1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반에서 50명, 요즘 50명이 안 되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등 안에 있다가 1위를 한 거하고, 자, 거꾸로 내가 50위 정도 49위 정도 하다가 39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률로 놓고 보면은 뭐 이런 9등 하던 친구가 1등을 했으면 8단계가 올라갔겠죠. 그리고 49등 하던 친구가 39등을 했으면 10단계가 올라갔겠죠. 약간은 그런 메시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 누구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장이라는 게 이렇게 쭉 양봉으로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오전에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경우, 일시적으로 내려가더라도 저가 매수가 올라오면, 지금 장은 사실 장중 흐름을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종목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상당히 강한 장이죠. 강한 장의 특징 자체가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이렇게 종가 고가로 양봉 쭉 마감한다든지, 뭐 오전에 뭐 해외 시장 이슈 때문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또 지나고 나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언젠가부터 올라가더니 빠져버리고, 호재가 나왔는데 올라가다 빠져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호재가 나오게 되면 막 올라갑니다. 잠깐 예를 하나 드려버리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있겠죠. 약간 뭐 어떤 그런, 물론 일부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CES도 있을 거고, LG그룹의 또 이슈도 있을 거고, 휴머노이드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빠지나 싶었는데 이틀 연속 조금 전에 바탕에 들어왔는데 또 갑자기 확 오르기도 하죠. 그만큼 아직까지,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개별 종목은 현재 파워 에너지가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통상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윗꼬리가 뭐니 달리게 되면, 물론 이제 에너지 따라 다릅니다만 위에서 때린 거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윗꼬리도 다음날 받쳐줄 정도로 시장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1위의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이 신호가 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도 갑자기 생기고, 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이걸 기술적 분석에서는 DOZI, 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딱 하면 약간 시장 힘 에너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자, 대표적인 미국 S&P 500 지수가 평균 지수인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인지는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사실 미국은 4거래일 연속 5일선 밑에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그럼 단기적인 심리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4주 연속. 주간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4주 연속. 어찌 보면 미국의 그 크리스마스 랠리는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여전히 변동성이 있어요. 주간 단위입니다.
예,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다 아래다의 방향성은 미국은 조금 없는 상황이죠. 대만 같은 쪽도 마찬가지죠. 예, 대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 놓고 보면 많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시장에 제가 자주 보여드린 시장의 파워인데, 이 화면을 보면 빨간 선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죠. 예, 퍼센테이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120% 넘어왔는데 좌측으로 쭉 당겨보면 작년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위를 할 만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색깔으로 생각보다 지수는 많이 못 따라간 거예요. 파란 선이 주가 지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소형 대형주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엘솔 이런 종목이 아니라 물론 일부 종목들은 있어요.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수 비중이 낮은 종목주로 개별주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지금 대략 130%가 적혀 있을 건데 물론 우리가 등락 비율이라고 말하는 ADR 기준으로는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는 한편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고 많이 오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에너지는 여전히 강한데 이게 130이 넘어간 거는 왼쪽으로 쭉 당겨보면 네,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23년도 이후 최고의 어떤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누차 말씀드린 CES 효과가 컸겠죠. 근데 이제 서서히 CES란 이벤트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이제는 뭔가 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지수는 오른 것 같은데 조금씩 680개 상승과 890개 하락, 800개의 상승과 700개 약간은 좀 달라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 볼 만한 거는 조금 전에 본 대로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종목 수가 조금 애매하다. 그게 첫 번째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 각도를 말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확 올랐다가 안 가죠. 여기도 지금 확 올랐다가 한 2, 3일 정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 올랐다가 멈춰 있죠.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멈춰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봤는데 뭐 주가 지수나 이런 게 되겠죠. 사실 수급이라는 거는 부차적이에요. 많은 투자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6천억이나 사고 벌써 이렇게 많이 사줍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거는, 어떤 그 특정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들이 사는 종목은 대부분이 어떤 특정 종목에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하이닉스에 집중주로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빼고 나면 여전히 복지부동의 자동차나 가지 않는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니 좋냐 하면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조금 멈추는 그림이 나오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배열법이라는 건데 배열법. 지금 보통 주가가 이렇게 이걸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5일선을 역배열에서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거고 단기가 중기 그리고 골든크로스의 이격 조정에서 잠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데드가 나왔고 다시 골드가 나왔죠. 자, 두 번째 골드에서 첫 번째 골드의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보다 엄청 강했겠죠. 쉽게 말해서 12월 중순의 포인트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탄핵 비상전국 포인트를 코스닥 690에 넘어가면서 주초에 어느 힘을 받은 거고 지금은 그의 관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부터 아이러니하게도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어떤 과정으로 넘어오냐 하면 시간을 두고 지금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20일이니까 한 달 기준으로 매수 강도나 종목의 파워는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손실보다는 빠지면 사겠다는 저가 매수 힘이 강한 거고요. 근데 이 그래프가 종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은 아예 정배열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면 이제 그때는 완전 피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여기서 꺾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물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평선을 보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낙폭 과정에서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 과정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골든이 나왔지만은 여기서 실패를 했던 거잖아요. 조금 깊은 과정에서. 그래서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월봉 61선이 월봉이니까 월봉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이게 그냥 어찌 보게 되면 허울 좋은 글로벌 1위 어떤 현 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월봉을 한번 가끔 보면 우리는 시장이든 종목이든 월봉을 보는 습관이 중요한데 월봉을 보면 시장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12월 달이나 이럴 때 극도로 많이 빠졌던 한국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보상 수준으로 그냥 11월 수준으로 갖다 놨다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추봉을 보게 되면 이제 내일이면 추봉이 완성될 것인데 최근 8주간의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 있다. 최근 한 8주간의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는 이걸 한번 점핑 시켜줄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뚫기 위해서는 뭔가의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번 주에 나왔던 뭐 CS 같은 이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스닥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으면서 어떤 시장에 낙수를 줄 수 있는 그나마 코스피는 하잉스라는 친구가 있으면서 H변 반도체라는 힘을 준 거고 아직은 LG에너지솔루션 친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2차 전지 소부장에 갈 수 있는 어떤 메시지는 주지 못하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에코프로 BM이라는 이런 2차 전지주가 가기에는 여전히 뭔가 아쉬운 거 그나마 로봇 관련주들이 좀 잡아줬던데 이 또한 일정 부분 단기 과열 신호가 좀 나온다는 거죠. 너무 어렵게 말했네요. 그래서 그나마 시장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는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는 헬스케어가 그나마 시장을 잡아주는 그림이 되죠. 그리 빼고 나면 이럴 효과를 만들어낸 테크주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멈춤의 그림이 오겠죠. 멈춤의 그림 다음은 보통 하락의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시간 길어졌는데 이 신호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항상 우리가 1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증시가 다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신호, 그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질주지만 여전히 불안한 질주. 이것이 1월 3분 1일 증시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